안녕하세요. 상상개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정해일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을 만나본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요. 그 횃불, 화롯불처럼 열에너지를 가진 좁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쵸? 같은 불이지만 병화를 태양이라고 한다면 정화는요. 어떤 의미로 달이다, 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물상으로 어두운 밤에 태어난 정화가 눈에 띄고 빛나고 귀하죠. 어두워야 반짝거리는 달, 별의 모습이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정화 옆에 병화 태양이 뜨면 정화의 별빛, 달빛이 퇴색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해는요, 스스로가 해자축, 어두운 암흑, 그런 밤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빛나는 달, 별이 된 겁니다. 천을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슨 귀인이냐면 정유는 편재의 귀인이잖아요. 근데 정해는 정관귀인입니다. 해수의 큰 바다, 깜깜한 밤에 뜬 별, 달, 정관의 귀인, 아름답습니다. 고귀하지요. 실제로 이분들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화의 따뜻함도 있지만 해수 정관에 어떤 정관적인 절제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보수적인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관 10성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보수적, 안정적, 이성적, 합리적, 지키려고 하는 사람. 식상과 관성은 반대잖아요. 식상은 표현하고 적극적이고 베풀고 끼발산 어떤 그런 매력. 그런데 관성은 소극적이고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식상의 입장에서 그 정해일주를 보면요. 냉정하고 보수적이고 고지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의 정해일주는요. 어떤 일에 정화로 따뜻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딱 거기까지 이런 이제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정관적인 매력이 있어요. 온화한 절제력, 단호, 단정함, 고지식한 품위, 은근한 매력, 좀 싼 티가 안 난다니까요. 근데 이런 정관적인 귀함이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심해지면요. 고지식하고 왕자병, 공주병, 귀족적인 어떤 완고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일주가 12혼성 태지잖아요. 이제 막 잉태된 조심스럽고 조신하고 그래서 잘 놀라고 안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이 아기를 막 잉태해가지고 태교하는 모습,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정관의 모습, 이성적, 합리적 보수성의 태지에 그러니까 어떤 조심조심 살아가고 그 정관의 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게 더 강해지는, 강화되는 모습이죠. 식상이 없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에는요, 정관적인 고귀함, 품위가 있다. 바르게 살 것이다. 식상처럼 대놓고 끼부린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정해라는 글자의 모습에는 더한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정해의 해수는요, 임수잖아요. 자체 정임합, 애정지합, 남녀합, 그런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임합은요, 목을 잉태하죠. 정임합 목, 목은 인성, 베이비. 무인성이라도 정해라는 두 글자만 있으면요, 일타쌍피입니다. 인성 없는 티가 안 나요, 정해일주는. 인성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정임한 목이니까. 스스로 관인상생하는 천을귀인이죠. 정관 정인, 게다가 12혼성으로 봐도 간목이 해수에 장생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내 배우자 자리가 좋은 남편 정관이니까 남편 복 좋겠죠. 남자 보는 눈도 정관적인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도 글자 자체가 관인상생이니까 반듯한 배우자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정관적 직업성을 추구합니다. 정관적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성격도 그래요. 성격대로 사는 게 인생이니까 그런 인생을 살겠죠? 저에게 어떤 분이 남자 복 있는 여자 사주는 뭐냐, 그런 일주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일주만 놓고 본다면 정해일주라고 생각합니다. 일주만 놓고 보면은 참 험할 게 없는 그런 일주잖아요. 나쁠 게 없을 것이다. 정화인 나와 배우자와 정임합으로 짝짝 붙었으니까. 그런데 정해일주가 다 관인상생이 되어서 남편 덕에 사느냐, 사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여성도 직장으로 관을 쓰거나 아니면 그 옆에 다른 글자의 영향으로 남자 관심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해일주 기본 관인상생이다. 정임합 속의 애정지수 100%다. 그렇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비견 겁재가 옆에 와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정관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구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는 정해일주인데 그러면 나는 왜 정관 복이 없냐 있다면서 막 그런 상담을 하게 돼요. 실제로. 나는 왜 취직이 안 되냐 나는 왜 승진이 안 되냐 진짜 그런 거 많다니까요. 그래서 정해일주가 살아가는 기본 무기가 정관이니까 이것저것 군더더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정관 복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언제 있냐 없으면 그 원인이 뭐냐 알고나 당하자. 그런 위주. 내 정관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 비견 겁재가 있다면 내가 지냐 이기냐 이런 위주로 이야기를 풀까 합니다. 여담으로 어떤 정화일간 젊은 사람이 저에게 선생님 저는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눈이 높고 이상이 좀 높죠? 이렇게 물어봐요. 대접받고 싶고 막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정유일주 편재 천을 귀인이고 운이 대운으로 해자축으로 흐르니까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정화이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편재 귀인의 관성, 그 천을귀인 운으로 흐르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정해는요, 정화는요, 어둠 속에서 그 불꽃이잖아요. 별, 달, 도도하고 심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겠죠? 정화가 돋보이려면 어두워야 하는데 진짜 지지가 어두운 밤으로 가니까 지지가 관살로 흐르니까 나는 귀족이다, 왕족이다 그런 거겠죠? 기본 관인상생의 틀을 가지고 다양한 인생을 사는 정해일주를 태어난 계절별로 성격, 직업성 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정해일주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정해일주인데요. 축월에 태어났어요. 이분은 지지가 수국으로 흐르죠. 돋보이고 싶죠. 돋보이죠. 지지의 모습이 사회의 비견과 해자축 방합을 이루었습니다. 관사를 짰죠. 이분이 임신 대운이 오니까 정관을 천간에 띄워서 자신의 관을 드러냅니다. 마음도 그렇게 운 따라 바뀌죠. 나는 그러고 싶다. 그리고 임진 그년에 빵 뜹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지지 상황을 보면요. 자수가 오면은 지지가 다 관살국으로 다 연결됩니다. 신자진, 해자축, 연간에 간목, 정인까지 가져오잖아요. 인기. 여성이지만 정치인으로 자신의 관을 천간에 높이 올리죠. 기본 관인 상생, 정해니까 남편의 지원이 엄청나겠죠? 정관의 혜택이 두루두루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정해일주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봄에 태어난 정해는요. 임묘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성이죠? 공부해야겠죠. 공부로 승부, 교육직, 공무원, 반듯한 사람, 나쁘게 보면은 원칙주의적인 샌님. 인월에 태어난 정해는요. 그 정인이잖아요. 교수, 선비, 정인 정관이니까. 그리고 묘월은 편인, 정관 편인이죠. 부모 사회가 편인이니까 되게 반듯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진월에 상관 견관이네요. 그러니까 사회의 상관이 나를 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상관 견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여름에 태어난 사오미월에 태어난 정해는 밝은 대낮에 뜬 어떤 그런 달별이잖아요. 물상으로 정화는 깜깜한 밤에 빛나는 달빛, 별빛, 천을귀인의 고귀함이 돋보이는데 지지 현실이 대낮이다 그러면 나 정화는 그리 밝은 빛을 영롱하게 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퇴색하죠. 해수의 내 소중한 정관을 정화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오미는 비견 겁재 성분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내 해수 정관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해 5의 합 그리고 해묘미 합으로 직장 생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고 승진이나 일의 보람, 내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죠. 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인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느낌? 해수 속에 있는데 소중한 임수, 정관을 사오미,
와가지고 정임합 하는 거잖아요. 정화로. 4월의 정해일주는요. 겁재가 부모 자리, 사회 자리, 내 정관을 때리고 있는 거죠. 지장간으로 병임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정해일주. 내 정관과 다른 비견이 정임합하고 있죠. 직장생활에서는 관을 나눠 써야 되고 결혼 애정적인 면에서 내 소중한 정관, 임수와 합을 하는 정화의 동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월의 정해일주. 승진, 결혼, 취업 할 수는 있지만 해묘미로요. 목국 짰잖아요. 인성국을 짰으니까. 하지만 좀 불편하죠. 그 비견이 내 정관과 여기도 정임합을 하니까. 정해일주는 그 사주 원국이 좋아도 그 운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오미 이런 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좀 뭐랄까 슬픔이랄까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5월에 태어난 사주 하나 볼게요. 여성인데요. 이분은 여름 구간 4월 겁재월에 태어났어요.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여기는 도대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뭐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일해도 빛나지 않는다. 여름이니까 겁재에 밀린다.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결혼도 생각 안 한다. 그럴 생각 없다. 겁재가 내 정관을 병임으로 극을 하니까 기회상실이죠. 직장 생활을 해도 승진도 좀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 직장 생활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는 도무지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기다리면 될까? 막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또 전화가 온 거죠. 이분이 그 해수 대원을 만나요. 겨울 대원을 만납니다. 내가 돋보이는 겨울. 그러니까 내가 승진을 느닷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결혼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겁재를 제압하는 운이니까. 운 봐서 사는 거죠. 여름에 태어난 정해는. 또 그런 인연을 만난답니다. 역마성 배우자라든지. 그래도 여름에 태어나도 이 사람은 직장생활, 남편복 있다니까요. 정해일주 자체가 그 자체 관인상생, 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 천을귀인이에요. 다음으로 가을에 태어난 정해. 신유술, 재성으로 흐르네요.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신월에 태어난 정해는요. 그 신의 천, 내 정인을 정제가 인신충 하잖아요. 지장간으로. 그러니까 그 돈 벌려고 하는데 사회의 부모, 형제가 나를 재극인 치는 거잖아요. 내가 뭐랄까 돈으로 아프다. 좀 피해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6월에 태어난 천을귀인 정관의 천을귀인 유금. 그잖아요. 정유, 편재. 두 개 다 가진 사람, 돈 많은 귀족. 그리고 술월의 정해. 그 상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관경과는 안 해요. 술의 천문성인 어떤 가르치는 사람? 상관은 상관인데 진토 상관보다는 술토 상관이 낫겠죠. 정해일주의 정관성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느낌 받으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정해는 자체 관인상생이다. 직장명, 남편복 있다. 정관의 복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해수 속의 정관 임수가 다른 비견과 정임합할 수 있다. 드러내놓고 하진 않겠죠. 지장간으로 하는 거니까 암합이니까 몰래 한다. 그러니까 정화 품은 글자가요. 사, 오, 미, 술 이런 거 오면은 배우자 분리, 직장 취업 분리. 사주 명리는 슬기롭게 쓰는 자의 학문입니다. 운 봐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